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이롭게 하는 이로운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가지 사각형이라고 하면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뒤에 사각형 한 가지가 더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세 가지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고 예제 문제 풀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각형은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직사각형은 4개의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다 90도라고 되어 있죠. 이런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질에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베이스가 돼요. 성질이 베이스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즉 평행사변형의 모든 성질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직사각형만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겠죠. 고유하게 갖고 있는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여기 있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그런 성질이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을 하지만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증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ABC 삼각형과 DBC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합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AB와 DC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는 변이니까 길이가 똑같겠죠. 그 다음에 BC변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서로 90도로 똑같죠? 이렇게 돼서 두 삼각형이 SAS 합동에 의해서 둘이 똑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합동인 게 밝혀지게 되면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가 같아지니까 여기 있는 AC 선분과 BD 선분의 길이도 같아지게 되고 이는 두 대각선이므로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평행사변형의 상태에서 어떤 거를 바꿔주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을 때 마주보는 각끼리 서로 같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때 여기 있는 각들이 모두 90도로 같아져야 직사각형이 되는 건데 하나만 직각으로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모든 각이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각을 선생님이 90도로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따라 이웃한 각과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90도면 이웃한 각들도 자동으로 90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또한 90도가 되겠죠. 이래서 결론적으로는 4개의 내각이 다 직각이 되게 되니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바꿔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한 내각을 직각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방법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의 차이는 대각선에서 차이가 났죠.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기는 하지만 이 대각선끼리의 길이가 서로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대각선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져 버리면은 직사각형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요 두 가지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름모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름모 또한 평행사변형이 변형돼가지고 만들어진 친구니까요.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정의를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름모의 정의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변 AB, 변 BC, 변 CD, 변 AD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고 표기되어 있죠. 이런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마름모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방금 말했던 대로 이 친구 또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베이스로 갖고 있어요. 평행사변형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름모만 갖는 고유의 성질이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증명을 해볼게요. 마름모는 두 대각선에 의해서 직각삼각형 4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게 확인 가능한데요. 일단 여기 직각이라는 걸 모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선 마름모의 정의에 따라서 AB 선분과 AD 선분의 길이가 서로 똑같겠죠. 4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그 중에 2변의 길이는 같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AO 선분은 두 직각삼각형의 공통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따라서 두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에 의해서 이등분되니까 BO 선분의 길이와 OD 선분의 길이까지 같게 됩니다. 그럼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ABO 삼각형과 ADO 삼각형은 SSS 합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같은 원리에 따라 ABO 삼각형과 BCO 삼각형도 합동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DO 삼각형도 합동이 되고 이 둘은 합동인 거 맨 처음 밝혔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4개의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원을 그리는 각은 360도가 되는 거죠. 근데 360도를
4개의 각이 균일하게 갖게 되려면 90도, 90도, 90도를 갖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럼 중앙에 있는 직각삼각형들의 모든 내각은 각각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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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대각선으로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이건 여기 써져 있지 않지만 마름모에 대한 한 가지 성질 더 남아있는 거를 선생님이 알려줄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ABD 삼각형은 마름모의 정의에 따라서 AB와 AD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그런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 A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각 A가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꼭지각에서 지금 대변에 수선을 그었다는 게 확인 가능하죠. 우리 삼각형의 성질 단원에서 어떤 거 배웠냐면 꼭지각에서 밑변에 그은 수선은 꼭지각을 2등분한다라는 성질을 배웠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ABC 삼각형을 보게 되면 여기 또한 2등변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니까 꼭지각 B에서 밑변 AC에다가 수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또한 꼭지각이 이렇게 2등분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마름모의 성질 나머지는 마름모의 대각선은 마름모의 내각을 2등분한다라는 성질, 요걸 알아두자라는 취지에서 요걸 가르쳐 준 겁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 많이 이용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을 때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대변끼리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쵸? 이때 네 변의 길이가 같아져야 마름모가 되는 건데 여기 있는 변의 길이와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만약에 이렇게 같아진다라고 하면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따라서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가 같아야 하니까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아져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4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게 되니까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대각선에 관련된 성질이 있어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게 되면은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로 변하게 됩니다.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 2등분한다라는 성질은 있지만 이들이 수직으로 만나진 않잖아요. 이때 대각선끼리 수직으로 만나게 해주면 마름모로 변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이고요.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의부터 배워보면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그런 사각형을 얘기합니다. 네 내각의 크기만 같게 되면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네 변의 길이만 같게 되면은 마름모가 되는 건데 그 두 개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모두 합쳐주게 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질 또한 결국에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 여러분께서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잘 외우고 있다면 정사각형의 성질은 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두 도형의 성질을 합하게 되면 그게 정사각형의 성질이 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요거를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에 관련돼서 한번 보자고요. 직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죠? 모든 내각이 90도인 그런 사각형이에요. 이들은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한 변의 길이를 똑같게 해주면은 바로 마름모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고, 직사각형이 마름모의 성질을 갖게 되는 순간 바로 정사각형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이 있을 때 마름모의 성질만 더해준다면 바로 정사각형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직사각형이 갖고 있지 않은 성질이 뭐가 있죠? 대각선끼리 길이는 똑같지만 서로 수직으로는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 중에 하나인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성질을 직사각형에 추가시켜주게 되면 바로 정사각형으로 변하게 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이에요.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그런 사각형이죠. 자,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네 변의 길이는 모두 같지만 네 내각의 크기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내각이 있을 때 그 각을 90도로 만들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웃한 각들이 90도로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머지 한 각도 90도가 되고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게 됩니다. 마름모의 직사각형의 성질을 합쳐줬으니까 정사각형으로 바로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름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를 똑같게 만들어주게 되면 바로 직사각형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니까 정사각형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세 가지 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다 살펴봤고요. 오늘도 예제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사각형 ABCD는 마름모이다. 각 BDC가 20도일 때 BDC가 여기 각도겠죠. 각 BAD의 크기를 구하여라. BAD는 여길 X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름모의 성질에 따라서 마름모의 대각선 BD는 내각인 D를 2등분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20도가 될 거고요.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니까 마름모의 정의에 따라서 변 AD와 변 AB의 길이가 서로 똑같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 ABD 같은 경우에는 2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2등변은 두미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도 20도가 되게 돼서 X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20 더하기 20은 180이다. X 더하기 40은 180이다. 그리고 X는 140이다. 이렇게 해서 X의 각을 140도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네요. 5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예요. 이거는 뭐 문제가 따로 써져 있진 않고 우리가 그림을 보고 X각과 Y각을 구해서 더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안 써져 있네요. 한번 선생님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마름모의 성질에 따라 여기가 40도가 되게 되죠. 대각선이 한 내각을 2등분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이면 이 반대쪽도 90도가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 이 친구, 자, 90도와 40도와 X각을 합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각 X는 50도가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 AOD를 구할 수 있죠.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거니까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 선분과 AD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아서 여기 있는 ABD 삼각형은 2등변 삼각형이니까 두미각의 크기가 같아 여기 40도고 여기도 40도가 나오게 되네요. 삼각형 AOD의 내각의 총합을 구해주면 40 더하기 90 더하기 Y가 되는 거니까 Y각 또한 50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50이고 Y 50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정답 5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L과 M이 평행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두 선분이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일 때 각 AED의 크기를 구하여라. 여기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을 구하고 거기서 X각을 나중에 구해야 되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보조선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이렇게 AB 선분을 연장하게 되면은 지금 각 A, B, C가 정사각형의 한 내각이므로 90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각이니까 여기도 90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각이 4A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가 지금 엇각이에요. 그럼 여기도 4A만큼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해주게 되면 4A와 A를 합했으니까 5A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나머지 한 내각인 90도를 더해서 180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5A는 90이 되면 되는 거니까 A는 18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A 값을 먼저 구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A가 18이게 되면은 4A 같은 경우에는 72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72도라고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사각형의 한 내각이니까 90도라고 이렇게 구해놓고요. 그럼 나머지 요 한 각은 180도에서 72도와 90도의 합을 빼준 만큼의 크기를 갖겠죠. 72 더하기 90을 하게 되면 162가 되게 되고요. 180도에서 162도를 빼주면은 18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요각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있는 선분 BD는 정사각형 ABCD의 대각선임이 확인 가능하고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각형이므로 한 내각을 2등분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각 ADC가 정사각형이니까 90도일 건데 2등분 냈으니까 45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각 ADE의 크기는 135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 ADE의 내각의 총합으로 X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X 더하기 18 더하기 135는 180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X 더하기 153 이퀄 180이다. 그래서 X는 27이다. 이렇게 해서 X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되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정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 BD 위에 점 E를 잡고 선분 AE의 연장선과 변 CD의 교점을 F라 한다. 각 DAF는 20도일 때 각 CEF의 크기 여기를 구해달라라는 거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합동을 통해서 먼저 여러 각도를 구해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학생 여러분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좀 제일 안타까운 게 여길 20도라고 확인을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여길 20도라고 이렇게 적게 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20도가 맞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이런 식으로 20도로 바로 적을 걸 알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혼동을 주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형을 조작해서 여기가 20도가 나오지 않게끔 비슷한 크기의 각, 19도, 18도 이 정도로 나오게끔 변형을 해버리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감으로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여기가 20도라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2학년 2학기 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여기 각 FC2의 크기가 20도가 되는지 선생님이랑 근거 있게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FC2가 20도인 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삼각형 AED와 여기 있는 삼각형 CED가 서로 합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밝혀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선분 ED를 두 삼각형이 공통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니까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가 서로 똑같게 돼요. 그 다음에 선분 BD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ABCD의 대각선이니까요. 여기와 여기를 45도로 각각 2등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삼각형 AED와 삼각형 CED를 비교했을 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똑같으면서 그 사이에 끼인 각이 45도로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SAS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각의 크기가 20도이면 여기 각의 크기도 20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대응각이니까요. 자,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각 X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하냐면 이 친구도 조금 돌아가야 돼요. 일단 여기 있는 각도 대각선에 의해서 2등분된 각 중에 하나이므로 45도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요 각은요, 전체 90도에서 20도만큼을 제외해 준 각이 될 거니까 70도가 되겠죠. 그럼 삼각형 EBC에서 두 내각의 합이 115도가 되니까 나머지 내각은 65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각도 구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 AED에서 내각 2의 외곽이니까요. 여기 있는 20도와 여기 있는 45도를 더해서 65도라고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65도와 여기 있는 각 X와 여기 있는 65도를 합했을 때 평각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요. X 더하기 65 더하기 65가 180이다 라는 식을 통해서 X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X 더하기 130은 180이 되는 거니까 X는 5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배운 개념을 토대로 연습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반드시 앞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들 철저히 복습해서 본인 것으로 체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에 또 다른 개념으로 학생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